가을 오후의 햇살이 주유소 바닥에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마른 낙엽을 쓸어 담으며 민수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서 있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주유기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마다 익숙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평화롭네요. 민수가 중얼거리며 빗자루로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주유소로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차량이 주유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내렸죠. 키가 크고 갈색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야, 아직도 여기서 알바하냐? 그 순간 민수의 손에 쥔 빗자루가 멈췄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와 말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철수였죠. 도시에서 큰 회사 다니며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변함없는 말투로 예전처럼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는지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철수야, 오랜만이네. 민수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철수는 여전히 민수를 알바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주유소의 사장이 된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민수는 그저 빗자루를 다시 움직이며 말했어요. 기름 넣어드릴까요? 그래, 가득 넣어줘. 철수는 여전히 민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공과 민수의 현재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민수는 묵묵히 주유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철수의 고급 차량에 기름을 넣으며 무심코 주유소 간판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곳에는 작지만 또렷하게 민수네 주유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었구나. 서울에서는 못 봤어. 철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그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민수에겐 자신만의 세계였으니까요. 민수가 주유건을 돌려놓고 영수증을 건네자 철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골에서 계속 살면 답답하지 않아? 나는 서울에 집도 있고 회사도 다니고 너랑은 많이 다른 인생을 살았네. 철수의 말에 민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주유소 간판이 작은 민수의 이름 3글자를 말입니다. 민수는 그저 카드를 받아 결제를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여기도 나름 좋아. 고향이니까. 짧게 대답하며 카드와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영수증을 받아들었고 거기엔 작게 인쇄된 민수네. 주유소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영수증을 지갑에 구겨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난 이제 가봐야겠다. 부모님 뵈러 잠깐 내려왔거든. 다음에 또 보자. 철수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며 차에 올랐어요. 차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알바 오래 하네. 엔진 소리와 함께 철수의 차는 멀어졌고 민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주위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다시 움직였어요.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유소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를 만난 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민수를 홀로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민수는 새벽마다 일어나 동네 신문을 돌렸어요. 추운 겨울에도 손이 얼어붙도록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중학교 때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이른 새벽 무거운 우유 상자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고생은 엄마가 할게.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고개를 가로젓곤 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청소년기는 일과 공부 사이에서 바쁘게 흘러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우연히 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주유소 사장이었던 김 사장님은 열심히 일하는 민수를 눈여겨보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김 사장님은 민수를 단순한 알바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남의 꿈을 사는 사람과 자기 꿈을 사는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 말씀이 민수의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고된 일이었지만 민수는 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갔습니다. 기름 냄새 속에서도 꿈을 키워갔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모두 대학 진학을 위해 바빴어요. 철수를 비롯한 친구들은 서울의 대학을 목표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대학 진학보다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그럼 평생 주유소나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데. 철수가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입학 원서를 쓰는 동안 민수는 주유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졸업식 날 모두가 부산스럽게 대학 생활을 이야기할 때 민수는 조용히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학사모를 벗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그것이 민수의 현실이었고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민수야, 우리 가게 어때? 너 이 일 계속할 생각 있니? 어느 날 김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유소 일이 좋았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작지만 그들의 하루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렇게 민수는 20, 25, 30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고향에는 민수만 남았어요. 가끔 명절에 돌아온 친구들이 주유소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묵묵히 그들의 차에 기름을 넣어주었죠.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도 있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김 사장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장님은 민수에게 주유소 관리와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름 넣기부터 나중에는 재고 관리와 직원 관리까지 주유소의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알바하냐라는 철수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넌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선언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민수의 지난 20년을 한순간에 깎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민수는 주유소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철수와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들,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무시하던 말투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알바생으로만 보는 철수의 시선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민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주유기들과 널찍한 주유소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민수의 삶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곳에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이곳에서 키웠는지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직원 영수의 목소리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자 단골 손님인 박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일을 하시는 박 할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오토바이 기름을 채우러 오셨어요. 민수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기름 좀 넣어주겠나? 네, 할아버지. 곧 드릴게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주유건을 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오토바이 탱크에 기름을 넣으며 문득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런 일상적인 만남과 인사, 짧은 대화가 쌓여 민수의 삶을 채워왔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농사는 어떠세요?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걱정이야. 하지만 내가 지난번에 알려준 관계 방법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 이런 대화 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가치를 느꼈어요. 비록 화려하거나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도움과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가 이곳에서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기름을 다 넣고 계산을 마친 후 박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수야, 내가 이 주유소를 맡은 후로 마을이 더 밝아진 것 같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니 기분이 좋구나. 그 말 한마디가 철수의 말보다 더 크게 민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해요. 철수에게는 도시의 높은 빌딩과 고급 차량이 성공일지 몰라도 민수에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떠난 후 민수는 다시 철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알바하냐는 말이 이제는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주유소 한편에는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유소를 인수받았을 때 민수가 직접 만든 공간이었어요. 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커피 머신과 작은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민수는 그곳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주유소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순간 민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실했던 나날들, 큰 성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묵묵히 지켜온 자리. 그것이 바로 민수의 인생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마감 준비할까요? 영수의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유소의 불빛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내리는 거리를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민수의 주유소도 이 작은 마을의 한 부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유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유소 입구에 서서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네 주유소라는 작은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10년 전 김 사장님이 은퇴를 결심하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민수는 이미 10년 넘게 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어느 날 민수를 사무실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나이도 많고 쉬고 싶어. 이 주유소 내가 맡아볼래? 처음에는 너무 큰 책임감에 겁이 났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민수를 믿었습니다. 주유소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민수는 35의 나이에 주유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제 사장님이구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시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민수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간판을 바꾸었어요. 김주유소에서 민수네 주유소로. 작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주유소를 맡은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었고 큰 정유사 주유소와의 경쟁도 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들을 시작했어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노인들의 경운기 기름을 특별가로 제공했습니다. 주유 후 타이어 공기압과 엔진 오일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사장 주유소는 값도 착하고 서비스도 좋아. 그렇게 1명, 2명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정유사들은 제공하지 않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민수네 주유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는 어느새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업자가 되었어요. 사장님, 오전 재고 점검 다 끝났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 민수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수는 1년 전부터 민수의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대학생이었어요. 방학마다 와서 일하는 영수를 보면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오늘 특별히 점검할 거 있나? 네, 오후에 기름 배달 트럭이 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환경청에서 점검 나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영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경영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들도 이제는 민수의 일상이 되었어요. 주유소 한편에 마련된 작은 카페 공간에서는 이미 몇몇 단골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수가 3년 전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주유하는 동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민수 사장, 오늘도 커피 맛있네. 이거 어디서 구했어? 마을 이장님이 민수를 부르며 웃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인 원두예요. 마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 속에서도 민수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단순한 주유소를 넘어 마을의 작은 사랑방으로 발전시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민수는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냈어요. 오후가 되자 기름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직접 나가 확인하고 검수했어요. 모든 일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민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며 만들어 온 자리였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주유소의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하루의 끝자락, 민수는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민수네 주유소. 그 작은 세 글자가 민수의 20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주유소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차들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 줄지어 들어왔어요. 민수는 직원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보았던 그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다시 주유소로 들어왔어요. 여기 디젤 가득이요. 창문을 내리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제도 왔었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어제는 그냥 급하게 들렀던 거고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철수의 목소리에서 어제의 당당함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주유건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시간 되면 잠깐 커피라도 마실까 해서.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을 다 넣은 후 철수에게 주유소 한편에 있는 카페 공간을 가리켰어요. 저기 잠시 앉아 있어. 손님들 좀 더 받고 갈게. 철수는 말없이 카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철수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민수는 20분 정도 더 손님들을 응대한 후 2잔의 라떼를 들고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우리 주유소 특제 라떼야. 한번 마셔봐. 철수는 감사하다는 듯 커피를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신 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너희 주유소에서 이런 커피도 파는 거야?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네, 3년 전부터 작은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쉬어갈 수 있게요.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공간, 깔끔하게 정돈된 주유소, 그리고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사실은 말야.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퇴직했어. 민수는 놀란 기색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철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잘 안 풀렸어. 부도가 나서 집도 날리고 아내와도 이혼했지.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지금은 일자리도 없고 당장 지낼 곳도 마땅치 않아. 철수의 고백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토록 당당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철수가 사실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니. 민수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민수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사실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걸 보고 괜히 내 처지가 초라해 보여서 옛날 버릇이 나온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철수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 철수가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여기, 지금은 내가 운영하는 거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10년 전부터 내가 이 주유소 사장이야. 그 말에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난 너를 그냥. 미안해, 정말 몰랐어. 민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오해한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커피를 마셨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인생은 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명은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다 무너졌고, 한 명은 고향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장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곳을 이렇게 잘 지켜낸 거야?
철수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유소 마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 그리고 작은 간판. 그것이 민수의 20년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특별한 비결은 없어. 민수의 담담한 대답에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에 낀 직원용 장갑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 혹시 사람 더 필요해? 철수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항상 당당하던 철수가 이렇게 자신에게 일자리를 구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긴 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사실 요즘 주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긴 해. 어때 해볼래? 민수의 제안에 철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난 주유소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천천히 가르쳐 줄게.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주유소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민수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할래?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줄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일하러 가려는 순간 철수의 손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수야, 미안해. 어제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민수는 잠시 철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 속에서 예전의 친구를 볼 수 있었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린 같은 편이니까. 민수가 손님을 응대하러 나간 후 철수는 홀로 남아 카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찬 바람만이 철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철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경력, 좋은 집, 비싼 차, 그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단단한 뿌리를 내렸어요. 민수가 그렇게 오래 이곳에 있었는 줄 몰랐다.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쌓아온 민수의 외로움과 고집, 자존심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민수의 삶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카페 안에서 철수는 주유소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주유소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민수가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유소를 인수받을 때, 그리고 조금씩 발전시켜온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2005년 첫 번째 직원 채용, 2010년 주유소 확장 공사, 2015년 카페 오픈. 사진 속 민수의 모습은 늘 밝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밖에서는 민수가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넣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민수를 편안하게 대하고 민수 역시 그들에게 따뜻하게 응대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공이란 무엇일까? 철수는 자문했습니다. 화려한 명함과 높은 빌딩에서의 일? 아니면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 철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주유소 밖에서는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주유소를 은은한 빛으로 물들였어요. 철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민수가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아직 있었구나. 더 필요한 거 있어? 철수는 고개를 젓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제 가볼게. 월요일에 다시 올게. 민수는 문 앞까지 철수를 배웅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간극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친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수야. 응?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민수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괜찮아라는 위로와 고마워라는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민수는 다시 주유소로 돌아갔어요. 마감 준비를 하며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철수의 고백,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진심. 20년 만에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하늘에서는 가벼운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6시 30분에 주유소에 도착했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7시에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주유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철수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철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알려줄래?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철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주유기 사용법, 카드 결제 방법, 영수증 발급, 그리고 고객 응대 방법까지.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우선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렇게 철수의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종종 실수도 했지만 민수는 참을성 있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철수를 카페로 불러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요즘은 어디서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입에 있던 밥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일단 부모님 댁에 있어. 하지만 오래 있기는 좀 그래서 적당한 곳을 알아보고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유소 위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내가 예전에 살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거든. 원한다면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도 돼.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지. 월세는 나중에 월급에서 조금씩 제하면 돼. 부담 없이 지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수는 철수에게 주유소 위층의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 그리고 욕실까지. 철수는 방을 둘러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았어? 철수가 물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략 10년 정도? 주유소 사장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여기 살았어. 3년 전에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서 이사했지. 철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의 민수와 김 사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지금은 어떻게 지내?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암 투병을 오래 하셨거든. 철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게 이 주유소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알려주신 분이야. 민수의 말에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철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가 좋았으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 철수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민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철수가 문득 말했어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그저 남들이 원하는 성공을 쫓아갔지만 너는 늘 자신만의 길을 걸었잖아.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난 그저 매일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 그 말에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주유소를 바라보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두 사람의 인생은 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예전의 친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응? 이름 바꾸지 마. 이곳 참 따뜻하네. 철수의 말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동안의 모든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선택, 민수의 삶, 민수의 가치. 모든 것을 존중해 주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철수는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 기름도 넣고 이야기 좀 더 나누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는 본격적으로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민수는 철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이 일을 배우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수는 철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일은 어때? 적응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주유소를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철수야, 사실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주유소 요즘 꽤 잘 되고 있어.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일이 좀 많아졌거든. 어떻게 생각해? 나랑 같이 이 주유소를 운영해 볼래?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같이 운영한다고? 내가? 하지만 난 아직 아무것도. 민수는 손을 들어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야. 내가 충분히 배우고 준비될 때까지 1년 정도 더 일하면서 주유소 운영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한다면 파트너로 함께하자.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함께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민수의 가르침 아래 주유소 운영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재고 관리부터 직원 관리 그리고 행정 업무까지. 철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민수 없이도 주유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민수와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민수네 주유소는 민수와 철수의 주유소가 되었어요. 간판을 바꾸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자리 잡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주유소로 돌아왔어요. 저녁 노을이 주유소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철수는 주유소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생각해봐. 20년 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또 재미있는 거겠지.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의 주유소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오가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쉬엄쉬엄 해도 돼. 내가 많은 부분을 맡을게. 철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계속 이곳에 있을 거야. 이 자리는 내 삶이니까. 철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에게 이 주유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주유소로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휘발유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민수는 주유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기름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젊은 남성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우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이 주유소 사장님이신가요? 민수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도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손님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네, 이곳의 주인입니다. 그 말에 담긴 자부심이 민수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인생은 높은 빌딩 위에서, 어떤 인생은 이 작은 주유소 안에서 피어납니다. 민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자신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결제를 도와준 후 민수는 차량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주유소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철수가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두 사람은 함께 주유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기계를 점검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에 당신의 지난 시간을 부정당한 적이 있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아 보여도 당신이 지켜낸 그 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꿈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